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중거리 선로는 여기서 이제 100km까지 25에서 100km 100km가 넘었으면 장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거의 그냥 해석은 거의 이 중거리 선로도 다 해요. 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단거리 선로는 뭐냐? 해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로가 있으면 R과 L로 다 R과 L 두 가지 가지고 집중 요거 하나를 25km 안에 있는 거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선로를 하나로 생각해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하나로 하기 때문에 집중 정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선로는 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R, L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콘덴서까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C, C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RLC죠. 여기는 RL이고 여기는 R, L, C. 마찬가지로 하나로 생각을 해요. 이것도 집중 정수로. 장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 굉장히 깁니다. 뭐 한 몇백 킬로미터 막 이렇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R, L 이런 것이 무한대가 있다고 봅니다. 무한대가 있다. 무한대로 돼 있다. 이게 쫙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리고 R, L, G, C가 되죠. G, B 여기서는 G, C R, L, G,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R, L, G, C 이게 다 고려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단순히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무한대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게 잘려 무한대가 있다고. 그래서 이건 분포 정수예요. 이게 이제 무한대로 있다. 굉장히 잘게 잘라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실제로는 요즘은 다 프로그램들이 뭐 짧게 하든 작게 하든 다 이걸로 합니다. 해석할 땐 실제로는. 근데 하나에 그냥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본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송전선로에서 이제 관점에서 뭐가 관심이 있냐면 우리가 선로에 전류가 흐르면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선로에 임피던스죠. 교류에서는 임피던스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압 강화가 발생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관심사로 이제 전압 강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처음 단거리서부터 해야 되겠죠. 단거리서부터 보면은 한 선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대지입니다. 여기 R, L. 그다음에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전압이 있을 겁니다. 송전단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압 강화가 벌어진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전단 전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압 강화 발생된다고 그랬어요.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서 전압 강화 발생하니까 ES와 ER 값은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단순 벡터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거를 ER이라고 했어요. 수전단을 기준으로 해서 벡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선로에 의해 가지고 이놈과 이놈 사이에 여기에 또 뭐 역률도 있을 거니까요. 이 전류에 대한 역률도 있으니까 역률을 고라면 역률을 여기에 뭐 전류값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타만큼 벌어진 상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걸 수직으로 해서 여기가 수직이 돼야 돼. 수직이 돼서 쭉 올립니다. 네. 그러면은 요 놈은 뭐가 되냐면 Z분의 I가 되죠. 그러니까 이 Z분의 I가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게 전체가 Z죠. Z.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만큼 전압강화 발생돼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ES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ES는 뭐예요? ER 플러스 Z, I 이렇게 되겠죠. 다 벡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벡터량이. 그러니까 ER 값에다가 이걸 합해야 이제 송전단 전압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압 강화라는 것은 요거와 같다고 가정을 하면 돼. 실제로는 이만큼인데 여기서는 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요 놈과 같다고 본 거예요. 그럼 ES를 그러면 요만큼이 뭡니까? 여기에 요 파란 거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전압 강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를 ES라고 보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놈과 이놈은 같다.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과 같다. 여기를 ES 같다 그러면 요놈과 요거의 크기로 보면은 요게 파란 놈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전압 강화가 되겠죠. 전압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잘 안 보여요. 지금요.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저항에 대한 거는 이거 수평이죠. 수평으로 이렇게 되죠. 수평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요거는 RI의 전압 강화고 요거는 XI의 전압 강화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좀 자세하게 좀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려드리면은 요 부분을 자세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해당되는 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세타 값하고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가 억각이고 여기가 직각이에요. 다. 직각이다 보니까 요 놈도 세타가 돼요. 요 놈도 세타.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수직을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면 요 파란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요게 RI라 그랬어요. 여기가 XI, 여기가 ZI입니다. 그래서 요 파란 부분에 해당되는 이 동그라미, 이 파란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해당되는 게 얼마냐면 어떻게 돼요? RI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은 이제 구해야 돼요. 요 부분, 요 세모. 여기서부터 세모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모로. 그러면 요 세모는 요거와 같습니다. 요거와 같아요. 요거와 같아. 요거를 다른 색깔로 할게요. 노란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게 XI지 않습니까? XI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 전압 강화라는 것은 이제 색깔로 보면은 이 파란 놈과 노란 놈을 합한 놈이 이렇게 합한 놈이죠. 합한 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동그라미, 요 빨간 동그라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를 합한 놈이죠, 지금. 합한 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하니까 어떻게,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됐어요? I 곱하기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값을 지금 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이게 이만큼이 나왔다니. 예. 근데 이건 완전히 퍼펙트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하고 이것이 같다고 본 거예요. 같다고 본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계산하는데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 이 식을 전압 강화라는 거를 정의를 하면은 전압 강화 2라는 놈은 어떻게 돼?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거다. 이게 정의가 되고요. 이 놈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이 됐어. I,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지금 결국은 한선에 대한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맞닿고 있는 선수는 송전은 뭐예요? 송전은 실제로 3상 3선식이죠. 이거는 한선에 대해서 한 거고요. 3상 3선식의 경우는 3상 3선에서 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어떻게 돼요? 선간전압이 되잖아요. 선간전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00. 그러면 이 식에서 이거는 상입니다. 상대지간이. 여기 선하고 대지간. 그래서 루트 3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3 ES 마이너스 루트 3 ER이 되죠.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이거 한꺼번에 뭐라고 하냐면 선간 전압 빼기 선간 전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이 식에다가 루트 3배를 해줘야 됩니다.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용하려고자 하는 최종적인 식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전압 강화의 식은 우리 송전은 삼상 3선을 이용하니까 이때의 전압 강화식은 이렇게 되더라. 루트 3 곱하기 I, R 코사인, I, XI. 근데 이게 이제 요거보다는 요즘은 요식도 기본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가 요걸 좀 조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삼상 3선의 전력식을 한번 도입을 하면 전력은 어떻게 돼요? P는 루트 3 곱하기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3선의 전력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I 값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I는 P 루트 3 V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집어넣어줬습니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놈이 지워져 버리죠. 지워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요놈과 요놈이 이제 지워질 거예요. 여기로 가면은 이제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2는 VP분의 여기는 R이 되죠. R.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여기다 코사인 나누기 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X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똑같은 거예요.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더 유용을 해요.
네, 실제 유용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전압 강화식을 구했습니다. 전압 강화식을 구했고요. 다음은 이제 전압 강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첫 번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압 강화율이 있어요. 전압 강화율은 뭐냐면 입실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송전단 전압을 수전단 전압으로 나누는 것 똑같고,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는 백분율이에요. 이게 이제 전압 강화율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 이제 요걸 구했습니다. 요게 뭡니까? 이게 2잖아요. 이거는 2입니다. 지금 2. 전압 강화를 수전단 전압으로 나눈 백분율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VR이라는 놈은 V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은 V 자승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전압과 전압 강화의 관계식이 이제 최종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관찰하시면 돼요. 아, 전압이라는 놈은 이 식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수전단 전압에 반비례한다. 이거를 이제 알을 수가 있고요. 이 식에서 이 식에서 뭐라 했어요?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한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죠. 네, 이런 식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들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손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손실을. 전력 손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력 손실은 뭐냐면 여기에 전압이 생기죠. 송전단 전력이 있고 수전단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송전단 전력 빼기 수전단 전력을 한 거예요. 여기에 보내는 전력이 있고요, 받는 전력이 있어요. 두 놈을 빼버리면은 전력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지금 3상 3선식으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3상 3선의 경우는 한 상의 경우는 한 선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한 선일 때 우리가 전력 손실은 이거예요. 저항만큼 되죠. 요 I 자승 R만큼 손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몇 개예요, 지금요? 3상이니까, 우리가 쓰는 건 3상 3선이에요, 지금. 3상 3선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개가 됐죠. 3. 3상이니까요. 이 I 자승 R, 이게 손실이죠. 그러면 요 놈을 지금 구했어요. I라는 놈은 여기 구했어요. 이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P 나누기 루트 3 V 코사인 세타 자승 R.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PR 자승분의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이렇게 되겠죠. PL은 전력 손실은 또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력 손실은 어떻게 돼요? 전압의 자승에 마찬가지로 저런 관계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똑같아. 전력 손실은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송전 전력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봅시다. 전력 손실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 P를 PL로 나누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P 값을 보니까 PR분의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곱하기 100. 이놈을 저 K라 하면요. 어떤 전력 손실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거 퍼센트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전압 저기 P로 한번 구해 볼까요? P로 구하면 P는 K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R 그 다음에 뭐 100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100을 빼버립시다.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거를 K라고 일정하게 놓아버리면 이 K 값은 어떻게 돼요? P 값을 구하게 되면 R로 나누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PL이 K 값이네. K 값으로 올라가네요. K 값에 이쪽으로 내려가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송전 전력이 돼요. 그래서 송전 전력,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력 손실률은 요 K라는 놈은 V 자승분의 1이 됐고요. 그 다음 이놈은 어떻게 송전 전력은 V 자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전압을 높이게 되면은 송전 전력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커지고, 커지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전압 강화, 전압 강화율, 전력 손실률이 다 V 자승, 이건 V 자승이고요. 저 V만큼, 손실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이렇게 전압이 증가되면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식은 뭐냐면, 이식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식,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배전에 가시면, 여기 지금 저는 오늘 배전 안 합니다. 배전에 가면 또 리마인드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출제 예상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늦은 역률의 부하를 갖는 단거리 송전 전압 강화의 근사식을 구하시오. 전압 강화의 근사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찾아야 돼요. 전압 강화식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이놈이 있고 이놈이 있어요. 삼상일 경우에 이놈과 이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2를 갖다가 선간전압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이거죠. 이거를 2로 바꿔버렸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부하 역률이 코사인 세타고 부하 전류가 I인 솔로 이라 할 때 최대 전압 강화가 발생되는. 그럼 전압 강화식이 이거였어요. 지금 이거였습니다. 예? 여기는 뭐 단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게 루트 3이 빠지겠죠. 그래서 최대 일단 전압 강화의 기본식은 삼상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이게 맞죠. 기본적으로. 근데 뭐냐면 최대 전압 강화.
이런 최대니 최소니 이런 거 할 때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미분이에요. 미분. 예? 미분. 그래서 어떻게 돼? 예. d 세타분의 d2를 하면 돼요. 이것이 제로가 되는 점이 최대 전압강화가 되겠습니다. 예, 미분입니다. 예, 삼각함수 미분을 해야 돼. 이걸 미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I, R,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R 사인 세타. 예, 사인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미분하면. D 세타, D2를 하면은, 이놈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될 때 최대 전압강화입니다. 그러면 이건 제로니까 결국은, 이걸 옮기고 그러면 R분의 X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런 꼴이 되네요. 그럼 이놈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걸 정리를 하면 요걸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게 뭐 어떤 답이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그 다음에 3번. 3번이 그거 괜찮은, 좋은 문제예요. 그런 3번 같은 문제가. 전류값을 구하려고 그래요. 이게 막상 이거 구하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풀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푸냐?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송전 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전 전력이 있어요. 저기 수전 전력. 네. 여기 이제 역률이 주어져.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R, X.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났어요? 이 식이 떠올라야 돼. 딱. 이 식이. 아, 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송전단 전력을 수전단 전력으로 빼준 거고, 그게 만약에 이렇게 단상이면 어떻게 돼? 이게 없어져요. 3이 빠지겠죠. 그러면 그거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PS 빼기 PR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한 선이잖아요. 한 선이니까 어떻게 돼요? I 자승 R이 되겠죠. 스몰 이렇게 되겠죠. 삼상이란 말이 없어요. 삼상이 없어요. 삼상이란 말이 있어야 저걸 3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놈은 PS라는 놈은 어떻게 돼? 우리가 이 전력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전압에다가 전류에다가 역류를 곱하는 게 교류에서의 저거죠. 그럼 송전단 전력을 전압을 한번 해요. ES. I는 똑같죠. I는 수전단, 송전단, I는 여기 공통입니다. I. 그 다음에 여기에 역률이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S 빼기. 그 다음에 수전단은 어때요? 수전단 전압 ER. 그 다음에 어떻게? 전류는 공통이에요. 전류는 I. 그 다음에 수전단 역률이 있어요. 코사인 세타 R. 여기와 여기는 역률이 틀립니다. 그래서 I 자승 R. 이렇게 되죠. 식대로 저식을 연상시켜야 돼. 아, 전력 손실은 I 자승 R이다. 그래서 여기서 I 값이 공통이 되니까 I는 이렇게 빼버립니다. 이렇게. I 빼고요. 그럼 다 구했죠. 우리가 구하려는 건 I잖아요. I. I는 그러면 R분의 R을 나누고 ES 코사인 세타 S 빼기 ER 코사인 세타 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당되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어렵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념만 알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송전단과 수전단의 전력을 빼버리면 전력 손실이 된다. 그런 거를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4번. 네. 갑자기 이제 전압 변동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건 가르쳐 드리진 않았죠, 제가. 네. 네, 전압 변동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이건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전기 기기 시간에 들어보셨죠? 전기 기기 시간에서는 전압 변동률이 많이 나옵니다. 네? 전압 변동률. 이게 뭐예요, 이거는? 개념은. 뭐, 무부하.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전격이라는 전부하. 뭐, 저는 전격이라는 말을 듣는데, 전부하를 해서 곱하기 100. 이런 개념이에요. 예. 예. 전부하, 전격부하. 전부하 또는 전격부하.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은 여기 해당되는 게 여기 무죠. 예. 무에 들어가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전압 강한이 이런 전압에 관련된 거 했을 때는 수전단의 전압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단 전압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이 무라는 뜻은 VR R1인가요? VR1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부하 수전단 전압. 이거는 뭐겠어요? 전부하의 수전단, 전부하의 수전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다 이런 V라고 나온 것들이 있죠. 이런 전압은 수전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전단. 말이 없으면 수전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5번. 네, 이번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송전단 전압이 6600, 수전단 전압이 6100. 그 다음에 수전단의 부하를 끊었다. 부하를 끊었다는 거니까 그거는 뭐예요? 무부하죠? 무부하 전압이라는 뜻이에요. 무부하 전압. 예, 무부하 전압. 그러면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돼요? 송전단 전압을 수전단 전압으로 빼준 거예요. 그럼 6600에서 6100. 그럼 6100 곱하기 100. 이런 개념입니다. 송전단 전압을 수전단 전압으로 나누고 수전단 전압에 대한 백분율을 구한 게 전압 강화율입니다. 전압 강화율. 반면에 전압 변동률은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전압 강화율 여러 전압 변동률 이거는 뭐예요? 무부하 전압 빼기 전부하 전압이. 그러면 6,300이 되겠죠. 300. 이건 전부하 시예요. 이거는 전부하 시를 포함하고 있어요. 6,100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00. 이거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6번은 지금 저항과 전류, 그 다음에 역률이 주어졌어요. 이때에 근데 일단 주의하실 게 뭐냐면 삼상인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할 때는 삼상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삼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삼상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전압 강화식을 이용하는 거죠. VS분의 VR은 어떻게 돼요?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기본식을 씁니다. 이렇게 전압 강화는 이게 기본식이야. 근데 여기서 이거를 구하래. 그러면 뭐 VS는 VR이니까 VR 값은 지금 6만입니다. 6만 플러스 루트 3 전류 값은 100.
그 다음에 저항값은 10. 그래서 역률은 0.8. 그 다음에 X값은 15. 0.6.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이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에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0.8의 자승. 0.8이면 0.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은 이제 되죠. 62,940 볼트. 이렇게. 네, 기본식을 써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네, 7번. 네, 7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는데,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식을 쓸 수도 있고, 또 식이 두 개가 있었어요. 식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VS는 편리한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VR 플러스 어떻게 돼요? 또 P 나누기 VR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또 이런 식도 있었어요. 둘 중에 그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얼마냐면 6000볼트가 됐어요. 6000 플러스 P 값이 얼마냐면 360kW라고 했어요. 360 곱하기 10의 3중. 그 다음에 VR 값은 지금 6000이네요. 6000. 그리고 여기 R 값은 얼마냐면, R 값은 5. 그 다음에 X 값은 4. 됐습니다. 이놈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률은 0.8. 그럼 여기는 사인 세타는 0.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6480V.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8번은 뭐냐면, 전압 강화율을 10%로 하면은 이 송전선을 몇 킬로까지 수전할 수 있느냐. 약간 응용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압 강화율이 이게 10%다.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이 말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압 강화가 10% 있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요. 그러면은 전압 강화가 얼마가 있었다는 얘기냐면 3만 선간 전압이 3만 볼트입니다. 3만 볼트 곱하기 10%니까 0.1이죠. 0.1. 그러면은 얼마예요? 0.1이니까 300인가요? 네, 300 볼트. 이만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 강화식을 써요. 전압 강화식을 써. 그러면 전압 강화식은 루트 3. 결국은 300 이꼬르 3000이요? 하나, 둘, 3000이네. 3000. 맞나? 10%니까 3000이네. 죄송합니다. 3000이네. 그래서 3000. 3000.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루트 3. I 값이 얼마냐면 전류 값이 주어졌을 것 같은데요. 전류 값이 없네. 전류 값이 없어요. 전류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루트 3 이 식에다 넣으면 루트 3 I R 값은 주어져 있죠. R 값은 15. 그 다음에 역률이 0.8. 그 다음에 리액탄스 20 곱하기 얼마예요? 이건 0.6이죠. 0.6.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식에서 I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I 값을 구하시면은 이걸 곱해가지고 나눠주시면 72 암페어.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수전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수전 전력. 수전단 전압은 3만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P 이코로 어떻게 됩니까? 수전 전력은 루트 3 곱하기 V I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루트 3 이건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예요? 3만. 전류값은 72.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0.8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위 환산을 돼요. 그냥 와트면 여기서 와트인데 킬로와트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K값, K를 고려한 거를 컨버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돼요. 해주면은 3000 킬로와트. 이게 단위 환산을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네, 다음은 9번 하겠습니다. 9번은 송전 전압을 높일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전력 손실이 감소하죠. 어떻게 돼요? 전력 손실이 전압의 자승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전압을 올리면 절연 애자 개수가 증가하죠. 1호사에 10개라면 3, 4, 5는 20개가 돼버리는 2배가 늘어나 버려요. 그 다음에 변전소 시설 기기 가격이 고가로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호사가 한 100억이다 그러면 그 3, 4, 5는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싸요. 2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2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몇 배가 비싸요. 서너 배 비싸요. 그 다음에 보수 유지의 비용이 적어진다. 가격이 비싼 놈을 하니까 유지 비용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됐습니다.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전압 강하율이 주어졌어요. 전압 강하율이 주어졌을 때 P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압 강하율. 전압 강하율식에서 우리가 식을 하나 봅니다. 전압 강하율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P, R,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나타난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곱해주면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퍼센테이지. 10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P 값을 구하는 거예요. P 값은 어떻게 입실론 V 자승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10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네, 맞죠? 100분의 1이에요. 근데 P를 이렇게 해서 100을 내려야 되겠네. 아, 이거 올라가고 나눠주고 이렇게 되겠네. 100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다 한번 해볼게. 이놈이 얼마냐면 이제 10%라고 그랬으니까 10%하고 요게 100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0.1로 봅니다. 여기 10 들어가고 100이면 0.1. 0.1에 전압은 6만. 네, 자승. 그 다음에 10 플러스 X는 20. 이놈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그 역률이 0.8. 0.6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단위 환산을 해줘야죠. 단위 환산이 킬로와트라 그랬어요. 킬로와트니까 요거는 K 때문에 생긴 겁니다. 단위 환산
단위 환산 최종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14,400 킬로와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제 P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은 한번 그거는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풀어보십시오. 그거는 풀질 않겠습니다. 셀프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12번 문제는 지금 전압 강화율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전압 강화율 한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전단 전압이 6만 루트 3 곱하기 어떻게 돼요? 200A 곱하기 100이죠. 100. 그래서 R 값이 7.61 곱하기 0.8 플러스 11.85 곱하기 0.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62%. 네, 13번. 네, 13번은 전력 손실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전력 손실. 전력 손실은 아까 구했습니다. 3, I자승 R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3상입니다. 지금 3상. 3상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3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놈은 3 곱하기 P, V, 루트 3,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코사인 세타의 자승이 되겠네요. R.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이 P 킬로와트라고 그랬습니다. P 킬로와트. P 킬로와트니까 P 킬로와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말은 와트로 계산하면은 단위가 지금 단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P 킬로와트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0의 3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트로 환산해야 되거든요. 와트로요. 그러니까 이게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이 K가 숨어져 있습니다. P에. 그 다음에 또 바깥에 계산할 때 뭐냐면 이놈도 킬로와트로 돼 있어요. 전력 손실이 몇 K냐 그러니까 단위 환산을 해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이제 단위 때문에 단위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걸 하시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놈과 이놈은 지워져 버리고 V 자승, 코사인 자승, P 자승이고요. 10의 6승이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R에 여기다가 10의 3승이 되겠네요. 더하기 10의 3승. 이거는 단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이것도 K 때 10의 3승. 여기서는 다시 환산할 때 되는 이게 이제 킬로와트가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4번. 14번은 지금 했어요. 보면은 여기 했습니다. 여기 이거하고 똑같은 놈을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손실이라는 것은 PS 마이너스 PR. 아까 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P 자승 R,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그랬어요. 여기서 송전단인지 수전단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다 수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수전단. R.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 그럼 요걸 이쪽으로 끄집어내면은, 이쪽을 옮기면은, PS는 PR분의 1 플러스 PR에 R, VR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R.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무 말 없으면 수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3시 5분에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문제를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15번이요. 예, 송전거리, 송전전력, 전선의 비중 및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 그때 단면적이 어떻게 되냐. 이제 단면적을 물었습니다. 전력 손실률, 이게 일정하다 그랬어요, 이놈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 식을 한번 보면 K 값은 전력 손실률 PL P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저 식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PR 그 다음에 V 자승 코사인 자승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R 값이 있습니다. R 값이 있으니까 이놈을 이렇게 붙였어요. P V 자승 코사인에서 R은 뭡니까? 고유 저항에다가 어떻게 돼요? 거리에다가 면적을 곱한 놈이 이게 저항이죠. 이게 고유정에다가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한다. 이게 저거예요. 그럼 요 놈은 이제 A를 저쪽으로 보내버리면 A는 K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그러면 P 로 L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관계식을 얻었습니다. A는 단면적이라는 것은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 그래서 이거 해당되는 게 이제 거기 답이 있네요. 15번에 3번. 그래서 여기는 저항 대신에 이걸 저항의 정의를 잡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16번은 갑자기 이제 엉뚱한 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답은 1번이고요. 답만 알려 드릴게요.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조속기 가지고는 유효 전력을 출력을 증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조정용입니다. 조속기. 그거는 주파수 조정이고 나머지는 전압 조정용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17번. 전압과 역률이 일정할 때 전력 손실이 2배가 되면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이 식을 떠올려요. 이번에는 이 식이 전력 손실이라는 말이 나와서 전력 손실식을 생각해요. 전력 손실식은 P 자승 R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P라는 놈은 어떻게 돼요? P라는 놈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P라는 놈은 전력 손실의 루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전력 손실이 2배가 됐대. 이놈이 2배가 되면은 P 다시는 어떻게 돼요? 이게 2배가 되니까 루트 2 PL이 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루트 2 PL. 그래서 이 루트 2만큼 증가가 된 겁니다. P에서. 이 값에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1이라 그러면 루트 2배로 늘어났으니까 결국은 몇 퍼센트가 1에서 여기는 1이죠. 1에서 루트 2배 되니까 결국은 41%가 증가가 됐죠. P-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부하 전력 및 역률이 같을 때 전압을 N배하면 전압 강화율과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 물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는 지금 18번 보면은 전압 강화율과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나? 전압 강화율 입실론이라고 그래요. 입실론은 어떻게 하면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도 어떻게 돼요? 전압 강화의 V 자승에 반비례하고 이렇게 됐었죠. 그럼 그걸 고르면 돼요. N배 됐으니까 N자승분의 1 또 N자승분의 1. 답은 2번이네요. 2번.
한번 그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전압 강화는 V-1이었고요. 네. 전압 강화는 이겁니다. 전압 강화율은 V자승이고, 이거는 이거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률은 어때요? 전력 손실률 K값도 V자승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송전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P는 V자승이었어요. 이렇게 5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식이. 그러면은 보시면은 19번은 어떻게 되냐? 19번은 어떻게 되냐? 19번. 동일 조건에서 공급절 동일한 솔로 손실은 승합 전에 2배를 했어요. 전력 손실은 어떻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전력 PL은 지금 2의 자승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전력 손실 4분의 1. 그 다음에 공급 전력은 이겁니다. P는 어떻게 돼요? 2자승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은 보면은 송전 전력은 이거라 그랬어요. 이거라 그랬으니까 4배가 되겠네. 아니 저기 2의 자승이니까 2의 2승이네. 2의 2승. 이거 어떻게 돼? 2승이네. 2승. 2승을 얘기하는 거네. 몇 승? 여기서는 이걸 구하는 거네. 이거. 이거를 구하는 거구나. V자승이네. V자승. 이거는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송전 전력은 전압의 자승이 필요한다. 그 다음에 21번은 뭐냐면 손실이라고 써요. 손실은 여기 해당되는 거죠. 네. V자승, 자승에 반비례한다. 순간전압 자승이. 그 다음에 22번 주파수 변동은 그냥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 건데요. 답은 1번입니다. 유효전력. 23번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아까 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송전단 전압 구하는 문제. 그럼 어떻게 했어요? VR은 어떻게 했습니까? VS는 VR 플러스 P분의 V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걸로 다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600 플러스 P 값이 얼마냐면 600kV로 줬어요. 이거는 유효 전력입니다. 그래서 600 곱하기 0.8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P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돼요? 6600이네요. 6600인데 여기가 K가 숨어져 있어요. 여기가 K가 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6.6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K로 맞추겠습니다. 그냥 단위를 그냥 똑같이 맞춰버리겠어요. 이거 아래 위로 맞춰버리겠어요. 그러면 R 값은 3 플러스 4, 0.8, 0.6 이렇게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7036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문제는 24번. 24번은 지금 뭐냐면 송전 전력이 얼마가 되느냐. 송전 전력은 전압의 자승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54에서 345로 늘리게 되면 154, 345의 자승이죠. 계산했더니 5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154에서 345로 승합을 하게 되면 5배를 더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5배를 송전 전압 전력을 늘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통이 커지면은 전압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100V에서 전력 손실률이 0.1인 배전솔로에서 200V로 승합하고 전력 손실이 0.5는 송전을 몇 배로 증가하느냐.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했던 거에서 P 다시라 하면요. 새로운 걸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효율이 전력 손실률이 있겠죠. 그러면 0.1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P라는 것은 어떤 손실률하고 전압의 자승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1 곱하기 전압이 얼마? 여기는 100V였죠. 100V의 자승. 여기는 얼마냐면 0.05가 됐어요. 손실들이.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 여기는 200V가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냐? 이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6번. 26번은 아까 했던 겁니다. 26번은 이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배를 늘리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승을 하게 되니까 3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은 2배 승합했다 그러니까 그는 2의 자승으로 4번. 27번에 4번. 그 다음에 28번은 뭡니까? 전력 손실을 얼마나 줄인가? 28번은 저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PL은 V 자승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22,900 6,600의 자승만큼 줄어들죠. 이렇게. 그러면은 12분의 1. 12분의 1. 29번. 29번은 지금 뭐냐면, 배전솔로의 전압 강화는 얼마인데, 여기서 리액탄스는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리액탄스 무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2 이코로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리액탄스를 무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놈이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리죠.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I 값이 얼마냐면, I 값을 구해야 되겠죠. I 값은 여기 안 줘졌어요. 그럼 여기는 P로 나눠줘야 돼. P 값이 얼마냐면 20kW네요. 이건 이렇게 저걸로 구해야 되겠다. 저게 좋겠다. 그럼 2 이코로 P분의 V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제로네요. 제로니까 P는 지금 얼마냐면 20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전압이 200입니다. 200. 부하전을 200 곱하기, 이거는 역률이 0.8이니까 여기서 0.8을 곱해줘야 되네요. 0.8 곱하기. 요게 이제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값은 얼마냐면 0.0이에요. 0.02. 이렇게. 이거 계산하시면은 2V가 나오겠습니다. 이식을 쓰는 게 여기서는 좋습니다. 네, 30번. 30번은 지금 전력 손실이 몇 킬로와트냐? 근데 3상이에요, 3상. 전력 손실의 가장 간단한 정확한 식은 3 I 자승 R이에요, I 자승 R. I 자승 R. 근데 지금 뭐 전류값이 벌써 주어져 있어. 3 곱하기 144. 그 다음에 저항값이 7.12. 근데 단위 환산 주의하셔야 돼요. 킬로와트로 해달라 그랬어. 킬로와트로 해달라니까 단위 환산을 해줘야 돼. 이게 K에 대한 단위 환산이. 단위 환산하면은 443 킬로와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31번은 그거 간단한 문제니까
그거는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쉬운 문제니까요. 그냥 셀프로 해보죠. 32번. 삼상삼선식의 전압 강화식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2번이죠. 루트 3i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되냐? 전압 강화율은 전압 강화를 수전단 전압으로 나눈 백분율이에요. 100분율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1번은 뭐예요? 그건 한선에 대한 전압 강화율이고 2번은 뭐예요? 삼상삼선이죠. 삼상삼선. 첫 번째는 한선, 두 번째는 삼상삼선. 그 다음에 3번은 데피니션이죠. 정의입니다. 4번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배전공 할 때 한번 또 리바이벌 될 거예요. 배전공 할 때 리바이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리바이벌 배전공 할 때 또 하실 거예요. 그걸 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단거리 선로는 그래서 뭡니까? 임피던스 가지고 간다. RL만 생각을 했고요. 중거리 이상 선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회로이론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회로이론 들으셨다면 4단자망이라는 걸 하셨어요. 4단자망. 회로이론 하셨나요? 회로이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하셨으면 더 좋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감을 잡고 계셔야 돼. 전압 강화는 전압의 반비례하고 뭐예요? 전압 강화율, 전력 손실률, 전력 손실률은 V 자승의 반비례하고 전송 송전 전력은 전압의 자승의 비례. 이거 5가지죠.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중거리 선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거리 선로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중거리 선로 이상은 이렇게 중거리가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4단자망이라는 한번 생각을 4단자망이라는 게 뭐냐? 어떤 회로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거리가 되든 단거리가 되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블랙박스로 생각합니다. 전체를. 블랙박스로 A, B, C, D. 블랙박스. 이 선로를 블랙박스로 생각을 해. 이렇게. 여기는 단거리가 될지 중거리가 될지 그거는 몰라. 하여튼 이렇게 블랙박스로 생각하고요. 들어가는 놈은 뭐예요?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죠.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나오는 놈은 출력은 어떻게 돼요?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류.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4단자망, 이게 회로가 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로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하느냐? 원래 기본 방정식은 ES라는 놈은 A에 ER에 플러스 B, IR. 그 다음에 IS라는 놈은 C, ER 플러스 D, IR. 이거를 매트릭스로 다시 표현하면요. 행렬이죠.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네, 기본식은 이거는 외우셔야 돼. 기본식은 이거는 필히 암기하셔야 돼. 이거는 암기가 돼야 돼. 이거 모르면 점수 1점이 깎이는 거나 마찬가지. 네, 기본식.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블랙박스 형태로. 그래서 개념은 뭐냐면, A라는 놈은 원래 이거는 전압비. B는 뭐냐면 이건 임피던스. 이걸 뭐 보통 전달 임피던스라고 그럽니다. 임피던스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C는 전달 어드미턴스.
D는 전류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예. 해로 이론 시간에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게 좋아요. 일단 이걸 암기하시고 매트릭스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 매트릭스. 그러면 이거는 이 매트릭스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이거는 회로 정수인데 ABCD는 회로 정수입니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냐면 A 값하고 D 값이 같아요. 이 송전솔로에서는 A와 D 값은 같고 A하고 D를 곱한 놈하고 B하고 C를 곱한 놈 빼면은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송전솔로는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가 돼야 됩니다. 특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한 문제를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1회차 시험에 이걸 응용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회차 시험에 중요한 거예요. 브렉박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약간 행렬적인 개념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 선로를 간단하게 임피던스만 이렇게 있어. 이런 선로가 있어. 그러면 4단자망을 어떻게 표현하냐? 요 박스죠. ABCD를 어떻게 표현하냐? 매트릭스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가 1이고요. 1이고 여기가 제로고 요 두 번째 위치가 임피던스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하냐면 요 C 파라메터예요. C 파라메터. 그러니까 어떻게 1, Y, 0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매트릭스 표현. 이거 두 개만 알면 돼. 두 개만 알면은 우리가 중거리 솔로를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행렬에 대해서 행렬을 또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행렬 간단하게 설명,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행렬 모르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행렬 어려운 게 아닙니다. A1, A2, A3, A4 4개의 2단 행렬이 있다고 합시다. 2단 행렬이요. 네, ABCD를 합시다. ABCD를 하죠. B1, C1, D1. 행렬을 두 개를 곱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A2, B2, C2, D2. 네, 행렬을 두 개를 곱했습니다. 곱하면 어떻게 나오죠? 결과가. 맨 처음에 요 열과 요 열을 첫 번째 하죠. 첫 번째 계산 어떻게 돼요? A1, A2 플러스 어떻게 돼요? B1, C2 이렇게 되죠. 행렬.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 놈하고 요 놈을 두 번째 곱합니다. 그래서 A1, B2 그 다음에 B1, D2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첫 번째 걸 하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C1, A2 D1, C2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하고 이거 두 번째 C1, B2 D1, D2 네, 이게 행렬의 곱입니다. 일단 곱을 하실 수 있어야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곱을 못하면 한 문제 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곱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돼. 행렬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행렬 곱하는 건 저 했어요. 곱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랬어요. 역행렬. 역행렬은 지금 저 매트릭스가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구하고 싶어. 이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2R
플러스 IR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역행렬을 구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 요 놈을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역행렬이 돼 버립니다. ES, IS 이렇게 되죠. A, B, C, D. 간단합니다. 역행렬 구하는 거. 이놈과 이놈은 자리를 바꿉니다. 자리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 D, 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놈과 이놈은 자리를 바꿔버리고 이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건 바꾸고 이놈은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역행렬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매트릭스가 있는데 1이기 때문에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역행렬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와 이거는 자리를 바꾸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역행렬이에요. 이거와 이거를 알고 이거를 알았다면 다 끝난 거예요. 예? 그거 한 다음에 역행렬 한 다음에 크기로 안 나와. 예, 그게 여기면 1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원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학이 아닙니다. 여기 저 전성방정식에서는 역행렬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은 한 문제는 맞힌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맞힌 거나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나오든. 행렬 모르면은 한 개 틀린 거예요. 지금. 행렬을 모르면은 풀 수가 없어요. 현재. 이건 아셨죠?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행렬을 모르시는 분도 좀 간단합니다. 요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두 개만, 요것만 알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중거리 선로는 이런 거는 어디서 배워요? 대학교 1학년 때 배우죠? 배워요? 안 배워요? 안 가르쳐줘요? 아, 요즘은 선형대수학은 필수인데, 요즘 과목은.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렬이 왜 중요하냐면, 행렬이란 말 자체가 그게 인공지능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인공지능 관련된 수학이 뭐냐면 행렬하고 미분이에요. 그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인공지능,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행렬하고, 예. 간단해요, 이거. 예, 중거리 선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T형 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형 선로가 있어. 예, T형 선로부터 할게요. T형 선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거기 보시면 책을 보면 3-2에 나와 있어요. T형 선로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임피던스를 둘로 쪼갭니다. 2분의 Z. 그 다음에 어드미스턴스는 그대로 하나로 표현을 해요. 임피던스는 둘로 양쪽에서 쪼개고요. 이렇게 된 선로를 T형 선로라고 합니다. T형 선로. 그러면 T형 선로를 해석할 때, T형 선로 해석할 때 이거에 대한 ABC 파라미터를 구해야 돼. 앞으로는 A, B, C, D를 구해야 돼요. 그러지만 이게 나오잖아요. 이 방정식을 구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은 뭐예요? 매트릭스가 필요해요.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를 3개로 쪼갭니다. 네, 3개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이놈을. 그러면 매트릭스를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라 그랬어요. 이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를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거를 표현하면 1, 1, 0. 이게 얼마예요? Z 값이 2분의 Z가 됐죠. 2분의 Z가 됐습니다. 2분의 Z. 네, 첫 번째 거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어드미턴스입니다. 어드미턴스는 1, 0, Y, 1이라고 했어요. 1, 0, Y, 1. 네, 세 번째 거는 뭐예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1, 1, 0, 2분의 Z. 이 세 개 매트릭스, 먼저 이걸 구하고 또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곱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곱을. 한 번, 두 번 해야 이 파라미터 ABCD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했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곱하고 하는 걸로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식을 하면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게 이제 T형 회로 식이 나와버려요. 어떻게 하면 1 플러스 2분의 ZY.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Z 1 플러스 4분의 ZY. 그 다음에 여기는 Y가 됩니다. Y.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ZY. 이걸 구하지 못하면은 그 T형 회로에 이 식을 구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구하라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하라고 시험에 나오거든요. ABC 파라미터 못 구하면은, 이거 행렬 못 구하면은, 이걸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예, 나 수학 전혀 못해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안 외워져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수학을 하셔야 돼요. 수학을 하면 아주 쉬운데. 예, 저는 이거 절대 안 외우죠. 이거 가지고 하지. 절대 안 외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저 T형 있고요. 파이형 회로가 또 있어요. 파이형 회로는 그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임피던스를 하나 놓고 어드미턴스를 두 개를 쪼갠 회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쪼개놓으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로 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대로 또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분의 y, 제로. 가운데 있는 것은 1, 0, z. 세 번째 거는 1, 0, 2분의 y, 1. 집에 가셔서 이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 나오는지. 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론은 거기 나와 있죠. 식이 1 플러스 2분의 zy, 여기는 z, 다음에 y 1 플러스 4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여기서 보시면은 A와 D는 항상 같습니다. 성질에서 A와 D는 항상 같아요. A와 D는 같습니다. 아까 그랬어요. A와 D는 같고 AD-BC는 1이라고 그랬어. 이놈과 이놈은 항상 같습니다.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그걸 갖다가 방정식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구하라고 시험에 나와버리거든요. T형 회로의 식을 구하시오. 파이형 회로의 식을 구하시오 할 때 이 파라미터를 알지 못하면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매트릭스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만 알면 한 문제는 맞춘 거예요. 이것만 알면 한 문제는 역행렬도 아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한 문제를 모른다 그러면 한 문제를 틀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장거리 송전솔로를 한번 해볼게요. 장거리 송전솔로는 장거리 송전솔로는 분포 정수 회로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3-3 선로 길이가 100km를 초과하는 선로를 말하며 장거리 송전 선로에는 선로 정수가 크기 때문에
선로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포 정수로 취급한다. 특성 임피던스는 약 3에서 505옴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옵니다. 예? 무슨 소리 썼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까 회로가 있는데, 그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의 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파로다. 우리가 파가 이렇게 쫙 가듯이, 예, 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분포라는 건 아주 잘게 잘라가지고 분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게 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전기를 파로 생각하다. 우리가 무선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무선에서는 전파라는 말 쓰죠. 전파. 예? 전파. 전파라는 말이 그거 똑같아요. 전파는 무선으로 가는 게 있고 유선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유선으로 가는 파예요. 유선. 예, 무선파가 아니라 유선으로 가는 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브죠. 웨이브. 그래서 우리 그거를 그러면 분포 정수 회로는 쉽게 이걸 하나를 스냅샷으로 아주 짧은 시간을 한번 보면은 요거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주 짧은 구간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R, X, G, C죠.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예? 이게 무한대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가. 이놈이 이런 회로가 무한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임피던스, 이게 임피던스죠. Z 요쪽 성분이 임피던스를 한번 보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라고 볼 수 있고요. 어드미턴스는 요거죠.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여기서는 오메가까지 붙여줘야 되겠네. 오메가 L. 주파수가 있으니까요. 오메가 C. 이렇게 되겠네. J 오메가 C. 이렇게 요거를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 보려고 그래요. 임피던스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임피던스는 원래 잘 보세요. 임피던스는 뭐냐면 전압을 전류로 나눠준 거죠. 전압을 전류로 나눠준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회로에 있어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면은 임피던스 값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측정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거기서는 선로라 그러는데 그걸 말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특성 임피던스. 선로를 특성 임피던스라고 바꿔주십시오. 시험은 특성이라고 나옵니다. 선로란 말 지우시고 특성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Z0라는 놈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Y 어드미턴스 나눠서 루트를 씌워준 놈이 특성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놈을 대입을 하면은 R 플러스 J 오메가 L G 플러스 J 오메가 C. 여기서 이놈이 굉장히 작다고 보면은 이놈이 굉장히 무시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작다. 예? 작다 그러면 근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놈은 요것만 남게 되죠. 요게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이 됩니다. 루트 C분의 1. 예. 그래서 이 특성 임피던스는 어느 지점이 되든 똑같은 값을 갖게 돼요. 똑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특성 임피던스는 어느 지점이 되든 똑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특성이 뭐냐면 거리에 관계가 없다. 똑같습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지금까지는 이런 임피던스 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거리에 비해서 비례해가지고 크기가 커졌습니다. 예, 특성 임피던스는 파기 때문에 거리에는 관계가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전파 정수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감마로 나타나는데 저는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알파는 Z 곱하기 Y를 한 놈을 루트를 씌워준 거예요. 그러면 이 놈은 어떻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만 알아 쉽죠. 예, 이렇게 알아.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어디서 구하느냐? 예, 이 회로 우리가 선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선로를 송전소 설치하고 난 다음에 단락 시험하고 무부하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놈은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선로를 설치해 놨어요. 그 다음에 한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놈은 단락이죠. 이놈은 무부하 시험에 의해서 시험을 통해서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파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게 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속도. 파의 속도가 있죠. 속도. 파의 속도. 파의 속도. 속도. V는 이건 파라 그랬어요. 이게 이런 관계.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루트. 이게 L 값, C 값 곱해서 루트. 이게 속도인데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어떻게 돼요? 빛의 속도가 똑같죠. 빛의 속도가 똑같습니다. 유선으로 일단 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요. 유선을 할 때. 유선을. 빛의 속도로 나간다. 파. 이런 거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래 전자기학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전자기학의 이게 끝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끝부분에. 일단 요것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파라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파로 장거리 송전선은 파다. 그래서 거기 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 속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Z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이 되고 전파 정수는 이렇게 되고 속도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전파로 생각하시면 된다. 유선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것은 전자기학의 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얽혀 있어요. 모든 게 전파입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